네, 오늘은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보던 이야기 말고, 우리가 뭐, 주식 이야기를 조금 주고받았었어요. 주식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었는데, 우리 또 대화방이 되게 알찬 정보들이 좀 주고왔었습니다. 자, 일단은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뭐,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사실 경기 침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그런 거고, 제가 이제 과거 이런 전설, 이런 막 전문가, 이게 전문가니 무슨 얼어죽을 전문가입니까? 개소리 진짜. 정말 이분들을 말을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네. 믿고 거르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죠. 왜냐면 자꾸 모른다고 해야 사람 방송을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요.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제 방송을 다 안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방송에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던데, 많이 달린 아니지 몇 개 달려 있는데, 7월 말에 상승 뭐 한다 어쩌고 했다는 그 그림이 지금이 맞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넘겨 짚어보자면, 그분들은 그냥 야 이게 뭐냐 지금 사도 돼? 지금 오르는 거야? 지금 말한 그거야? 꾸준히 안 보시고 한 달 전 영상 보고 지금 영상 보고 와가지고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막 지금 살까? 뭐 이런 질문 한다고. 오르냐? 떨어지냐? 그러니까 그냥 속편하게 그냥 답정 넣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였나요? 이럴 때 사는 거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었거든요. 이럴 때 사는 거라고. 더 빠질 가능성 지금도 있어요. 있지만 저점을 깰 가능성이 있지만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지금은 사실 좀 건강하기는 좀 힘들고요. 단기적인 흐름으로서. 그리고 뭐 또 눌림목 살짝 나오고 나서 위로 하늘을 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3,500만, 3,800만 쫙 쏟아버릴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근데 왜 자꾸 그 움직임을 알려고 하지? 저는 모든 시드, 여러분들 시드 상황에 맞게 다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한 2주 이상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또 그게 좋다고 좋아요를 누르고 계시니까 그게 민중이에요. 그게 백성들이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항상 속고만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잖아요. 5년 이상, 30년, 한 8년 보실 분들 지금 사셔도 돼요. 네. 지금부터 쭉 꾸준히 사셔도 돼요. 흔들리는 거 감당하실 수 있으면 사셔도 돼요. 꾸준히. 네. 근데 계좌가 조금 더 빠지는 게 보기 싫다. 난 완전한 저점 밑바닥을 잡아야 되겠다. 너 실력 좋으니까 잡아봐라. 지금 그거 맞냐? 이런 질문 하신다면 그냥 저는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 겁니다. 이건 네가 알아서 하세요. 왜 네가 알아서 하라는 말이 그렇게 싫으신가? 님들 돈인데. 오늘 뉴스를 보다가 되게 마음에 드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벌면 자본주의, 이르면 공산주의. 벌면 지가 잘해서, 못하면 네 책임. 같은 책임, 공동 책임. 이게 무슨 개논리입니까? 아무튼, 네.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뭐,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은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조정파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딱 반반, 딱 지금 반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할 때는 이미 지난주였고, 지난주에는 사라는 이야기를 꽤 많이 드렸었고, 한선생님은 이미 요번에 연초죠. 6월 말 하순에 투입한 시드, 7월달 투입한 날, 7월 1일날 투입한 시드에서 이미 30%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다.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그 문의 신상이 확인되면 저도 계좌를 보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계좌가 제 입금 계좌랑 현재 계좌를 두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입출 내역 계좌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샀다 팔다 반복하니까. 오, 뭐가 그렇게 어려워? 안 그래?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어쨌든 네. 뭐 모르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주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뭐 도치자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 이거 이런 것들 나오고 이렇게 여기까지 보고 있는데 보매님 많이 보고 계시죠? 그렇죠? 네. VMC는 예정된 거니까 사실 그렇게 됐고
이오스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이오스 이야기 들으셨는데 그 순간에 말씀하셨으면은 그 10% 가까운 상승을 반등을 먹으셨을 거예요. 지금 팔아도 되죠. 근데 웃기는 건 여러분들 더 갈까봐 못 판다니까. 저는 더 가도 팔아요. 왜? 미련 없거든. 다시 사면 되지, 딴 거. 샀단 말이요. 이거 사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보이셨잖아. 여기 언제 갔냐? 어디 갔니? 이거 안 나온다. 채팅방 보시면 알 거예요. 네, 다 대화했었으니까. 컨텀 튀는 거 보고 펀텀 4초에 다시 발 담궜다. 그죠? 자기 오스 요 하길래 비밀 다 알겠지 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퀀텀이랑 이오스랑 성격이 비슷하다고 제가 맨날 노래 불렀거든요 예전에. 요즘에 보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오도 좀 비슷했고요. 네오도 있고 그죠? 비슷한 종목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다 이렇게 좀 오래 좀 보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단타 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다른 거 하셔도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뭐 그냥 대충 뭐 좀 요즘에 뉴스 읽고 제 생각 쓰는 연습을 두세 달째 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되고, 추가적인 연구를 제가 투자 관점은 생각이 안 만들어지는데 어떠냐. 그래서 뭐 4가지 정도 생각해 둔 게 있는데, 기업 분석 공부를 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바이오 기업 분석할 줄 몰라서 ETF를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PBR이 아니라 PER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PER입니다. 책이라도 써달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요 되게 그냥 단순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차트를 보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셀트리온이라는 차트를 자꾸 말씀드리고 실제로 매매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은 팔았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살까 말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살까 아니면 뭐 존버를 할까 그렇게 좀 그런 상태인데, 셀트리온 언급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제가 요때 샀거든요. 요 16만원 요때쯤 샀었을 거예요. 요래 갔다가 떨어졌다가 하시고 요때쯤 샀을 거예요. 요 4월 요때 16만원 요때인가 4월달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날짜 모르겠습니다. 16만원 평단 16만 몇천원대가 평단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상태에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죠.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고 지금 비싼가요? 싼가요? 일단 제일 먼저 결정을 그렇게 해보세요. 비싼가요? 싼가요?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씀하시겠지. 우리는 기업가치 분석을 일단 차트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쟁이들이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이구나. 달봉에 대한 볼밴 하단이구나. 그럼 싼 가격이네. 그죠? 싼 가격이에요. 우리가 볼밴 이탈하게 되면 95%의 확률로 되돌아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거든요. 6월달에 비트코인도 언급을 좀 드렸었고, 근데 되돌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처럼 보면 되돌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쭉 상승할지는 몰라요. 그쵸? 여기도 보시면 되돌아 들어갔지만 계속 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몰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뒤집어 보게 되면 여기를 뒤집어 보게 되면 얘를 밑으로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밀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몰라. 이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필요도 없고요. 어쨌든 싼 가격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일단 차트쟁이들이니까 이 가격대에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수급 여기도 보시면 거래량 요때 많이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실린 이렇게 캔들들이 우리가 기준 캔들이 될 수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튕기는 반등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죠? 그냥 그 정도만 정리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저평가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추세 타고 쭉쭉쭉 달려가기는 조금 다소 무리가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만원 넘어가면 팔 거다, 20만원 넘어가면 팔 거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던 거고, 팔고 나서 다시 사면 되니까. 두 번째. 자, 그러면서 기업 분석을 하는 저평가 국면이니까, 그러고 나서 기업 분석을 해요. 왜냐면 이 기업이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보자. 셀트리온
기업 분석은 사실 뭐 저는 완전 초보 수준입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그냥 재무 정보 들어가 봐요.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 소진율 시가총액 25조 거래량도 꽤 뭐 있는 상태고, 이거 뭐 코스피 종목이니까 상위권 종목이니까 기본적으로 덩어리는 큰 종목이겠죠. 그쵸? 종목 분석. 그냥 이거 보세요. 수익이 잘 나고 있니? 다 흑자구나. 어쨌든 쭉쭉 다 흑자예요. 그죠? 영업이익이든 당기순이익이든 뭐 지배 비지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흑자예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요즘 돈을 좀 잘 안 쓰고 있구나. 근데 최근에 돈을 조금 뭐라고 하냐? 분기별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최근에 조금 쓰는 게 좀 늘었나요? 그죠? 근데 어쨌든 돈을 좀 안 아껴 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현금이 조금 적자 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개념을 모릅니다. 저도 이건. 그럼 일단 가져는 이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죠. 영업이익 잘 나나 못 나나.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냐 작냐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시총 대비해서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PER입니다. PER. PBR. 죄송합니다. 자꾸 PBR 헷갈려요. PBR을 보시면 6.73 정도가 나오게 되냐. 6.73. 그죠? 그러면 이게 PER 맞다. 죄송합니다. 업종 PER. 업종 PER이 105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업종들이 이 정도의 PER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개발 기술 관련주다 보니까 조금 PER이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셀트리온은 50 정도, 제가 40 얼마일 때 샀으니까 43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50 정도 나오니까 아직도 요거에 비해서는 저평가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맹점은 얘 자체가 고평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체가. 그리고 이게 낮다고 해서 이렇게 침체나 이런 영업이 좀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회사의 활동성 자체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맞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셀트리온이라는 그리고 고덱스, 뭐 램시마 이런 것들 유명한 약재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저평가되어 있구나. 그 차트적으로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고, 그럼 두 가지가 정리가 됐어요. 그쵸? 차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면 뭐 딱히. 근데 우리가 차트적으로 수급이 좀 마음에 안 들죠. 파동이, 그리고 이제 우리 차트쟁이들이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예쁘게 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관만해지는 수준파 한 번 더 나와주면 또 속수면 하겠다 이런 말씀 또 드리는 거라. 대략적으로. 어쨌든 그건 두 가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얼마였죠? 이번엔 정부에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죠. 정부에서 이제 바이오 산업하고 NFT 산업을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2조인가 20조인가 배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좀 내가 들었을 때 컸으니까 아마 20조가 맞을 거예요. NFT 쪽에. 그러니까 육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또 괜찮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물론 이제 코인에 비하면 상승률이 워낙 약하지만,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분석이죠. 예측이죠. 단기적으로 분명히 코로나는 올 여름 이후 가을쯤에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3월달이 코로나가 3월부터 종식이 되면서 그 전까지 맞았던 예방접종, 그리고 거의 다 실제로 한번 걸렸다고 봐야 돼요. 잠재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다시 이제 면역성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3개월 지나면 6월, 6, 7월, 뭐 넉넉자 6, 7월 정도 되면 사람들이 조금 둔해질 거고, 활동들 하게 되면 8, 9월 정도에는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코로나 확산이 되면 또 이런 종목들,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했었거든. 그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조금 서둘러서 매수를 했었죠. 제가 요때 산 것 같습니다. 요 양봉 어딘가에서 있어요. 요 양봉 14월 달에. 그래서 내렸다가 들어 올렸었죠. 그 병다에 제가 여기서 팔았거든요. 정리가 되셨죠. 그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경기 분석이랑 같이 들어가겠죠.
뭐 물량이 늘어난다, 물량이 줄어든다. 돈을 찍어내면 무조건 주가나 이런 모든 상품들 살아나게 그 상승하게 되어 있을 것이고, 돈을 축소시키면 모든 자산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동산이 잘못해서 떨어지는 거고, 가치가 없어져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체는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 비싸지는 게. 상대적으로 같이 떨어지면서 맞추는 거예요, 그 비중을.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주가가 떨어지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쁘고, 뭐 비트코인이 나빠서, 주식이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중에 돈을 그러니까 목줄 조인다고 하죠. 그죠? 목줄 조인다? 허리끈을 동여맨다? 그러니까 조이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줄어드는 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중에 거품이 좀 심했던 종목, 코인 시장은 그냥 미래의 가치라면서 환상이 좀 빠져 있었던 부분이니까, NFT도 마찬가지. NFT가 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NFT가 당장 우리 뭐가 보여주는 건 없잖아요. 그게 막 학기도 달라지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이 꼈는 종목들이 좀 타격을 심하게 먹는 거고, 이제 그래도 거품이 좀 심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은 또 타격을 덜 먹는 거고. 지금 금은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만 오르고 있어요? 생필품 값만 오르고 있죠. 거기에 이제 몰리는 거야, 사람들이, 수요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예상을 하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양적 축소가, 저는 이제 올 여름이죠. 이제 얼마 안 오늘 금리 인상이 뜰 건데, 오늘 금리 인상이죠. 오늘 금리 인상을 필두로 해서,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 라고 말은 안 할 겁니다. 할 거예요. 하는데, 제가 기준금리를 제가 2점대 넘어가면 그때부터 주가의 반등이나 흐름이 변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꽤 오래 전부터 드렸어요. 꽤 오래 전부터 1.75인데 기준금리가 미국이 2점대 넘어가고 일시적으로 3% 넘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저는 0.5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때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상으로는 이제 요번에 물가 상승이 미국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0.75를 갈 것 같아요. 0.75를 갈 것 같은데, 그럼 0.75 가면 2.5가 되죠. 2.5에서 이제 나머지 뒤쪽은 아마 물가 상승이 이제 확실히 꺾여 있을 겁니다. 늦여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0.2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번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이제 안정화가 되고, 뭐라고 할까? 좀 연결이 되다가 이제 앞에 있던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충격이 다시 한번 기대로 올 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크게 좀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이 길어졌으니까 이자를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뭐 빚을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편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자 정도는 좀 감면해 주더라도 원금은 절대로 탕감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자는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자가 좀 금리 힘드니까 가산금리 좀 빼고 이렇게 나라에서 이자 좀 지원해주고 좀 연체해주고 이런 건 괜찮은데, 어쨌든 그게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게 되면 정말로 이제 심각한 이제 침체가 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대출로 집을 사셨던 분들 원금 얼마나 나가시나요? 저는 이제 보금자리론이죠. 보금자리론이었고, 그리고 2점대 기자입니다. 사실 1점대도 받을 수 있었는데 2점대입니다. 2점대 후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 납입금 말고 순수하게 이자만 40만 원대가 나가더라고요. 저는 원금 분할 상황이라서 원금이 줄면 이제 이자가 줄 겁니다만, 앞으로 조금씩 단돈 10,000원이라도 매일 달 5,000원, 몇천 원이라도 줄어 나갈 거예요. 어찌됐건 그렇게 나가고, 한 달에 몇십만 원의 돈이 나가요. 100만 원, 100몇십만 원 정도, 100만 원 초반 정도인데요. 저는 이것도 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신혼부부분들 3억, 4억, 5억 이렇게 빌리신 분들 이자 포함해서 원금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이 퍼센트가 올라가 버리면 금리가 우리가 복리로 계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40%로 연금 계산을 해보면 진짜 엄청난 돈이 나오게 돼요. 집값이 올라서 팔아서 원금을 탕감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생기는 경기 불안이에요. 그럼 내가 생활비가 안 나오잖아요. 일을 더 해야 되고. 그렇죠. 가장인 분들 막 한 달에 500만 원이 많이 번다고 생각했는데 집값만 300만 원 나가버리네? 근데 집값은 떨어지고 있지. 거기서 오는 경기 불황이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얼마나 크게 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 만약에 부동산 값이 무너지게 되면, 무너진다고 하면 은행들도 힘들어지겠죠. 왜냐면 은행들이 돈을 빌려줬으니까. 담보를 빌려줬는데 그 담보를 팔아봤자 이 은행에서 돈을 수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은행들도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돈을 그 쓰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안 가길 바래요. 그게 전반적인 정세의 흐름인 거예요. 투자를 하실 때. 그러면 안전한 자산은 누구냐? 달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그 실님의 아이디어이죠. 실님이 예전 은 이야기를 하셔서 은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상태고, 저도 은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실버. 근데 세금이 좀 비싸거든요. 은이 10% 정도 붙는데, 뭐 기금속이라던가 이런 것도 투자해 보시고, 지금은 아직까지도 적금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지난달부터 차례 주식이 좀 낮다라고 하면서 반등을 좀 크게 했죠. 삼성전자도 20% 가까운 반등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15%인가? 55,000원부터 6만원이니까 10%네요. 16만 3천원까지 갔었으니까 10% 좀 넘었네. 그럼 실제로 매매를 해도 한 7, 8%. 그러면 1년치 수익을 가져가 버리는 거니까. 맞잖아요. 1년치 이자를. 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짤 때가 여러분들 아주 길게 보고 짜시든지, 아주 길게, 그러니까 한 5년 이상의 단위를 보고 길게 보고 짜시면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을 짜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한 올 그냥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올 가을 정도로 시점을 보시고,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7월 말이라는 얘기를 이때부터 했거든요. 올 여름 이야기 많이 드리다가 요때쯤 와가지고 제가 올 여름 하순 정도라는 말을 좀 구체화시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올 여름 하순 7월 말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쯤부터쯤 5월달부터 많이 직장을 드렸었죠. 그러면 여기 와서 6월 하순 7월 말에 와가지고 7월 하순을 운운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해버리면 저도 몰라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다만 그래도 지금 사는 게 나아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가는 게 좋아 보여요. 혹은야나 다시 깨고 이렇게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얘가 나와야 파동이 완성이 돼요. 그냥 가면 찝찝해요. 그래서 그냥 가게 되면 이게 괜히 이게 걱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완전히 그냥 돌리지 못하는 이상, 이렇게 돌릴 때도 이렇게 슈팅이 아니라 이렇게 좀 와트 여유처 파동을 예쁘게 만들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리 가야 되거든요. 이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어설프게 슈팅 나와버리면 이게 죽어버릴 수도 있다고, 완전히 내년 침체 때. 제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요거 질문을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뭐 어차피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좀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걸 좀 파동 완성시켜서 바닥을 좀 다지면서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어요. 살짝 이탈되던 정도인지 바닥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돌려주는 상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한 5천만원까지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냥 가면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많이 가면 한 4천, 그러니까 일단 3,500 전후를 1차 3,200, 그 다음에 2차가 3,500에서 3,800 사이인데 우리가 러프하게 3,500 정도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락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꿀렁꿀렁 하면 요 정도 규모죠. 그쵸, 이 정도 규모. 그래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일단 볼멘 하단가기도 하고, 월봉상 아직 하단가 도달을 못했거든요. 월봉상 하단가를 도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잡고 얘가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크게 가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25년쯤 돼야 다시 스타트를 끊을 겁니다. 23년쯤 3년 하반기째 이렇게 또 다 자리 잡는 모습이 또 등장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텐데, 이건 너무 러프하고 너무 추상적인 계획이니까 지금 당장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반등을 모으러 왔는데, 그러면 이 시기에 맞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차트 분석을 해보니 반등으로만 보는 게 좋겠구나, 지금은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게 좋겠구나, 지금 아니야, 지금 많이 저렴해, 그러면은
우리가 좀 미래의 가치가 있는 뭐 일단 바이오주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바이오주는 좀 세력들이 좀 많으니까 그건 좀 신경 쓰시면 좋겠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전기차랑 자율주행차가 계속 많아질 거예요. 전기차는 이미 한 20% 정도 점유율을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10% 넘어가니까 전기차는 이미 좀 어느 정도 공급이 좀 됐다고 치고 전기차 관련 인프라 관련주 그죠? 전기차 인프라 관련주와 전기차가 되면서 이제 자동차 임대업이나 이런 것들 활발해지면 그런 것 관련된 안에 내부적인 그런 것들 시스템 인프라 하여튼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거 플랫폼 이런 것들 관련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도 그 글로벌 시장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식량을 좀 만들어내는 바이오 같은 그런 쪽도 생각해 볼 필요 있죠. 그거는 이제 설계성이 좀 강하게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좀 영업이익이 잘 나는 종목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쌍용 자동차가 이번에 토레스로 뭐 대박이 났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거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불편해요. 근데 좀 KG그룹이 인수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여튼 영업이익이 잘 나는 종목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도 빠른 시일 내로 망하진 않을 거예요. 빠른 시일 내로. 하지만 옛날 같은 그런 급격한 상승은 아마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전자제품 살 사람 다 샀거든. 괜찮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저는 방산업 우주 관련주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우주로 나가야 되잖아. 그리고 전쟁이나 이런 국방력 이번에 전쟁 이슈하면서 좀 계속 냉전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죠. 그래서 항공우주 카이라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엔진 만드는 그러고 좀 그쪽 관련주도 어제 아마 전투기 뜬 거 보고 아마 주가가 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침체나 끝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볼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대한 종목은 제가 언급을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좀 신중히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전 차트로 일단 가격이 쌀 때부터 싼 게 기본이에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싸야 뭐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시중에 짜장면 10,000원 하는데 먹겠어요? 뭐 강남에는 몇만 원 하는 것도 있다 하고 하더라마는 뭐 그냥 그 동국집에서 돈 10,000원 주고 짜장면 먹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쵸? 오늘 뭐 오랜만에 제가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떡볶이를 먹고 왔는데 둘이 먹으니까 20,000원이더라고. 두끼 떡볶이 아시죠? 잘 맛있게 먹겠는데 솔직히 좀 떡볶이를 20,000원에 주고 먹긴 좀 아깝더라고요. 비싸잖아. 그래도 이제 재밌기도 하고 튀김도 먹고 뭐 오랜만에 막 재밌게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왔었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가치예요. 그렇죠? 똑같은 가치인데 저렴하다. 그러면 우리가 돈도 많이 쪼이다 보면 경기가 너무 침체되니까 다시 나중에 풀겠죠. 돈을 풀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금리 인상이 일단은 마무리가 될 때쯤. 그럼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미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으니까 마무리가 될 때쯤이면 우리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다 정리가 되고 0.25로 이제 좀 정리하다가 동결이 딱 나는 시점부터는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죠. 그리고 종목들 과감하게 노려보시죠. 그때도 거의 또 그때가 아마 기회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반등 못 잡아서 아쉽죠. 여러분들 속 편하게 앉아 있으면서 지금부터 사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는 했는데 빈손이면 안 된다고 이거를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요때 제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2,900만 여기서 2,900만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니까 나 기다려서 여기 잡아야지 이건 님들 욕심이에요. 지금도 빠질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등할 만 손절가가 명확하면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손절을 못 지키니까 문제지 항상. 그 손절가가 엉터리니까 문제고 제가 실제 손절 나는 경우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 손절 나가서 다시 반등했었을 때는 제가 수정 시간까지 바로 다 해드렸는데 물론 공개 버전으로는 좀 부족하게 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뒤로도 계속 하루 늦게 말씀드려요 사실은. 왜냐면 이때는 약간 불확실하지만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하면서 바싹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동계 방송에서는 그 정도까지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루 늦게 좀 확인이 되면, 근데 별 차이 없어. 여기서 사는 사이는 뭔 차이가 있어. 이 평당 2,500, 2,600일, 2,700일은 뭔 차이가 있어. 안 그래요? 빈손이면 안 된다. 30% 채워야 된다. 이제는 10%만 채우는 게 나을 것 같다. 돈 버시는 분들 일부 살짝 익절해서 들고 가셔도 그렇고. 그쵸. 그게 다 시황이에요. 이 움직임이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새끼들 다 사기꾼들이라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귀에서 그런 말씀, 야, 이 애가 오른데, 우와, 몰려가서 사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 가셔서 그렇게 몰려가시는 분들, 그냥, 결국은, 그냥, 죄송합니다. 다 털려가지고, 희망으로 돌리고 힐링 받으러 가는 거야.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이 점쟁이 집 가니까 이 점쟁이 마음에 안 드는 대답해. 딴 점쟁이지, 딴 점쟁이 들어가는 거야. 이 점쟁이 용하다가 아니라, 그냥 좋은 말 해주길 듣는 거야. 저는 그 짓 못합니다. 여러분들 고기는 스스로 잡을 줄 아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 알지만 여러분들 거기 마음이 있는 거거든. 제일 중요한 건 쌀 때 세수하세요. 쌀 때 물량을 좀 채워두세요. 좀 괜찮다고. 근데 조금 더 빠질까봐. 그 말이 한쌤 제가요 이래 샀는데 조금 더 오를까봐. 조금 더 오르길래 놔뒀는데 그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압니까? 속으로 제 말씀을, 그러니까 장애인 비하발언 죄송합니다. 속으로 그 생각이야. 병신 새끼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이때 말하든가. 깨졌을 때 지금 말해서 한 사람 내가 여기 손절 주고 한번 살려고 했는데 내가 대응을 못했다. 지금 여긴데 어떡할 거야? 어떡할까? 여기서 말씀드리든가요. 여기서 바로 물어보든가. 왜 그걸 여기서 처음 물어보고 앉아있고요. 여기서 아이고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라 한 줄 아세요? 여기서 제가 한 4천만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근데 좀 팔긴 좀 그렇고요. 좀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한 5,000, 5,500, 5,700, 많게 한 6,400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꼭 팔고 나옵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10중 8구는 무슨 행동을 하냐면 4천만 원 간다고? 그럼 지금 팔아서 4천만 원에 사야지? 하고 여기 걸어놔요. 그럼 그냥 반등하잖아요. 4천만 원 온다 했으니까 자기도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4천만 원 갈 수도 있는데 근처까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4천만 원 온다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자기는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고. 올라가면 죽을라 그래요. 역시 진짜 오나보다. 올라가면 죽을라 그래요. 여기 다시 사가지고 또 물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그렇게 하는 것도 멘탈 사실 강한 편이고, 보통은 무슨 짓을 하냐면, 보통 알려드릴게요. 보통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가나보다. 해서 여기서 손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 거래량도 좀 많죠. 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빠지네. 손절하는 경우가 더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가요. 이렇게 가서 여기서 물타기를 해버려요. 물타기 여기서 하지 않고 여기서 해버린다고. 진짜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여기서 평단을 여기 맞춰버려요. 이쯤에서 물타기 하는 사람도 많고 여기서 물타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물타기 해가지고 자기 평단을 이쯤 6천만 원까지 맞춰놔요. 대충. 근데 제가 6,300, 그러니까 제가 5,800, 2차 목표가 5,800이었고요. 5,800 딱 도달했었거든 당시에. 딱 여기요. 5,800 근처. 그리고 이더리움 2,400, 4,200만 원. 5,700만 원에 내가 물량을 많이 빼자 그랬어요. 기존에 4,000. 근데도 불구하고 5,300만 원만 또 머리에 박혀 있어요. 6,300만 원. 최대 6,300이라 그랬거든. 3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안 가고 빠지잖아. 그러면 내가 6,000이니까 6,300 가서 팔면은 그래도 이 수익을 빠져나올 수 있어. 이 생각만 하고 왔어요. 이제 있어요. 근데 그냥 밀어버리죠. 그게 10중 8구 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 웃기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가격 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1억 간다 1억 간다 옆에서 1억 간대 제 말 안 들어요. 옆에서 누가 1억 간대요. 그럼 1억 간다 하고 대수 들고 있어요. 다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거 더 까질까 못 사는 사람은 똑같은 맥당이에요. 더 빠지는 말든 대범하게 넣을 때 넣으셔야 돼요. 더 가든 말든 대범하게 팔 때는 파셔야 돼요. 제가 그런 말 많이 쓰죠. 더 가더라도 난 안 삽니다. 더 빠지더라도 조금 넣습니다. 제가 이런 말 되게 즐겨 쓰거든요. 결론은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요? 뭐가 어려워요?
넘어가면 절대 사지 않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사는 거야. 근데 이렇게 멀고 너무 멀죠. 뭐 한 몇 년을 기다려 한 번씩 그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너무 크니까 주먹 정도 키세요. 아이고 위에 가면 안 사요. 안 파. 절대 안 사요. 팔아요. 밑에 오면 사볼 거예요. 여기서 조금 레벨이 올라가시는 분, 볼면 중심의 하단이니까 내가 많이는 못 사겠어요. 조금만 사볼래요. 끝이에요. 그게 뭐 말이 많아요. 이것만 막 방송하면 내가 방송하기 먹거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디테일하게 맞춰가지고 해째 하면서 여러분 선동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야 거리가 있고 매일매일 하는데 거리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팔아요. 사요. 팔아요. 또 팔아요. 또 안 사요. 바보 되는 거죠. 요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언급을 많이 드려요. 이게 역헤드웨이 숄더라고 하는데 되게 멋있는 흐름이 등장했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임펄스 3바가 치는데 이런 모습들은 제가 볼베이 수렴된 상태 뚫을 때 이렇게 크게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때는 좀 다소 과감하게 현저을 좀 주더라도 다소 과감하게 진입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흐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럼 조건이 있어요. 일평대 이렇게 수렴하고 바닥에 쭉 깔려야 돼요. 그게 깔릴 거야? 아직 잘 멀었잖아요. 일평들이 바닥에 이렇게 깔고 이렇게 누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걸 맞추려면 갔다 왔다 난리를 쳐야 돼요. 여기처럼. 아시겠어요? 정신차, 저희 구독자님들 뭐 몇 분 안 되세요. 저 영상 보시는 분들 뭐 한 300분, 400분 밖에 안 되시지만 그 중에서 2번, 3번 보시는 분들 제외하게 되면 사실상 시청자들은 저는 100에서 150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라도 이렇게 유튜브를 5분이나 10분만이라도 봐주신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방에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저는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1시간 정도 녹화를 해요. 여러분 최저시급 얼마인지 아시죠? 요즘 식당에서 알바 안 구해지는 거. 그 시급 안 나와요. 근데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관종이라서 그래요. 관종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반대급부로 제가 공방이나 이런 해체 하면서 제가 약간의 선동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 모르겠어요. 물만족시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분들의 투자 마인드라던가 성격, 습관들 만들어 드리는 데는 여기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가고 있고 이런 지금 하락장 속에서도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계세요. 많은 수익, 엄청난 수익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8천만에서 3천만 원,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이라 칩시다. 3분의 1 빠졌는데 내 계좌는 늘었어요. 저기에 제 계좌도 늘었어요. 이때부터 시작한 걸로 시작해서 계좌가 늘었어요. 그럼 엄청난 거예요. 계좌가 줄어드는 게 보통이거든요. 증권가 트레이더들 뭐 그 금융가입 좀 하시는 분들 줄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하락했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근데 불어든 정도가 한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면 괜찮아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수익이 내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 여기서 물려가지고 대응 여력이 없어서 손 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내가 풀매수 이미 대응력이 없을 만큼 풀매수 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놓고 뒤에서 대응을 못했다,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은 깨질 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깨질 때 말해주세요. 늦지 않게 말해주세요. 24시간에 말해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못 견디겠어요. 어쩌자고. 뭐 알아서 해야지 뭐. 안 그런가? 여러분들 좀 싫은 소리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분이라도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좀 정리를 해봤고요.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등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번트는 쳤고 저는 수익을 좀 가져온 그런 상태고요. 이웃을 많이 하고 있네. 아깝네요. 이거 제가 다 팔아버려가지고 좀 아깝습니다. 뭐 더 가면 뭐 그냥 내 거 아닌 운이 아닌 거고 그리고 놀림목 주면 다시 잡든지 뭐 다른 종목 보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도 많고 종목도 여러 가지니까. 네, 그런 여유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